아저씨, 괜찮으세요? 비 오는 밤이었어요. 골목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죠. 알바를 끝내고 가던 의대생 서아는 달려가서 맥박을 짚었어요. 119에 전화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손을 잡아줬죠. 그냥 지나가다 구해준 사람이었어요. 누군지도 몰랐고요. 다음 날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건 어젯밤 그 중년의 남자였죠. 윤서아 씨, 어젯밤 저를 구해주셨죠? 그제야 서아는 알았어요. 그 사람이 수천억 자산가였다는 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감상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함께할 거예요. 서울 외곽골목에 자리 잡은 복순이네 국밥은 저녁 7시가 넘자 퇴근길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울렸죠. 서아, 25살이에요. 단발머리에 마른 체형.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테이블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손님들 앞에선 늘 웃었죠. 가게 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섰죠. 5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어딘가 지쳐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코트는 이 허름한 국밥집과 어울리지 않게 고급스러웠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혼자 오셨어요? 네. 뭐 드릴까요? 국밥특 하나요. 서아는 주문을 받고 주방 쪽으로 향했어요. 남자는 강준혁이었어요. 강준그룹 회장이자 수천억 자산가죠. 하지만 서아가 알 리 없었어요. 그녀 눈에는 그저 피곤해 보이는 손님일 뿐이었으니까요. 준혁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 손님들 웃음소리, 기름때 묻은 메뉴판. 26년 전에도 이런 곳이 있었죠. 지수와 함께 가던 국밥집이요. 난 이런 데가 좋아. 비싼 거 안 사줘도 돼. 손을 저으며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잠시 후 서아가 국밥을 가져왔죠. 맛있게 드세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딘가 낯익었어요. 눈빛이요. 저 눈빛을 어디서 봤지. 맑으면서도 깊은 뭔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손님? 괜찮으세요? 서아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준혁이 자신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 네. 괜찮아요. 서아는 이상하다는 듯 한 번 더 보다가 다른 테이블로 갔어요. 준혁은 국밥을 떴지만 맛을 모르겠었죠. 자꾸 저 여학생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왜일까요? 왜 저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서아가 빈 테이블을 닦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목에서 뭔가 반짝였어요. 목걸이였죠. 반쪽 하트 모양. 준혁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하지만 서아가 몸을 일으키자 목걸이는 옷 안으로 사라졌죠. 제대로 못 봤어요. 착각일 수도 있고요. 국밥을 다 먹고 준혁이 계산대로 갔어요. 8,000원입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감사합니다. 서아가 웃었어요. 환한 웃음이었죠. 준혁은 그 웃음을 보며 문 쪽으로 향하다가 멈칫했어요. 뒤를 돌아봤죠. 서아가 다시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어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뒷모습. 왜 발이 안 떨어지는 걸까요?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그쳤지만 바람이 차가웠죠. 골목을 걷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요즘 가끔 이랬어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의사가 말했거든요. 가슴을 움켜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비틀거리다 그대로 쓰러졌어요. 젖은 바닥이 등에 닿았죠. 시야가 흐려졌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서아였죠.
알바가 끝나고 퇴근하던 길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 아까 그 손님이었고요. 서아가 재빨리 무릎을 꿇고 맥박을 짚었어요. 약하지만 뛰고 있었죠. 바로 119에 전화했어요. 쓰러진 지 얼마 안 됐어요. 50대 남성, 의식 없고 맥박은 약하게 있어요. 서아는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죠. 자기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어요. 아저씨, 괜찮을 거예요. 금방 구급차 와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눈앞에서 쓰러진 사람을 그냥 둘 순 없었죠. 서아는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요.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준혁이 눈을 떴죠. 낯선 천장, 하얀 불빛. 고개를 돌리니 서아가 앉아 있었어요. 아저씨, 깨셨어요? 당신이 날 구해준 거예요? 네. 국밥집 앞 골목에서 쓰러지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서아가 웃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웃음은 밝았죠. 잠시 후 응급실 문이 열리며 정장 입은 남자가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서아가 눈을 깜빡였죠. 회장님이라고요? 이분이 날 구해줬어. 비서가 서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아는 어리둥절했죠. 아까 그 피곤해 보이던 아저씨가 회장님이라고요? 저는 이만 갈게요. 할머니 면회 시간이 있어서. 서아가 일어섰어요. 이름이 뭐예요? 윤서아요. 윤서아. 준혁이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지수의 성도 윤이었죠. 흔한 성이니까 우연이겠지만요. 빨리 나으세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먼저예요. 서아가 인사하고 응급실을 나갔어요. 준혁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죠. 윤서아,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 다음 날 새벽 5시 서아가 눈을 떴어요. 반지하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6평짜리 원룸이었어요. 낡은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의학 서적이 쌓여 있었죠. 서아의 시선이 벽에 붙은 엄마 사진에 멈췄어요. 엄마, 오늘도 힘낼게. 매일 아침 하는 인사였어요. 서아는 목걸이를 만졌죠. 반쪽 하트 모양. 엄마가 남긴 유품이에요. 항상 목에 걸고 다녔어요. 그래야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 2개랑 김치 조금이 전부였어요. 컵라면 하나로 아침을 때우고 집을 나섰죠. 서아의 하루는 빡빡했어요. 과외 학교, 국밥집 알바, 할머니 면회.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공부. 매일 이렇게 살았죠. 밤 10시 반 서아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죠. 서아야, 왔구나. 오늘 어떠세요? 괜찮아. 너는? 많이 피곤하지? 할머니가 서아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서아야,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고생하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그런 말씀 마세요. 서아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면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간호사가 불렀죠. 윤서아 씨, 잠깐요. 네. 입원비가 3개월째 밀렸어요. 1200만 원이고요. 서아의 발이 멈췄어요. 그리고 수술하시려면 추가로 2000만 원 필요해요. 3200만 원. 서아가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은 50만 원 정도였어요. 5년 넘게 걸리는 금액이죠. 이번 달 안에 안 내시면 퇴원 절차 밟아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든이라고 말은 했지만 방법이 없었죠. 밤 11시 반지하에 돌아온 서아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엄마의 유품이에요.
서아는 편지를 펼쳤어요.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르는 편지였죠. 서아야, 엄마가 이 편지를 남길 때쯤이면 아마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더 오래 못 있어줘서. 내 아버지 얘기 한 번도 안 했지? 물어봐도 대답 안 했고 원망했을 거야. 우릴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서아야,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가 떠날 때 그 사람 얼굴 봤거든. 울고 있었어. 막고 싶었는데 못 막았던 거야. 그것도 그 사람 잘못만은 아니야. 엄마는 그 사람 원망 안 해. 진짜야. 그러니까 너도 원망하지 마. 언젠가 그 사람 만나게 되면 엄마 대신 한 번만 안아줘. 이 목걸이 그 사람이 준 거야.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거였어. 이제 내가 가져.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원망하지 말라고. 서아는 이해가 안 됐어요. 버린 사람인데 왜 원망하지 말라는 건지. 목걸이를 만졌죠. 반쪽 하트에 새겨진 이니셜 J 하트 J. 엄마, 이 사람이 대체 누군데? 대답은 없었어요. 같은 시각 한남동 대저택이었어요. 준혁이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죠. 넓은 거실, 비싼 가구들.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어요.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거든요. 준혁은 금고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반쪽 하트 목걸이가 있었죠. 26년 동안 간직한 것이에요. 지수야. 26년 전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죠. 윤지수. 가난했지만 당당했던 여자. 돈이나 권력에 절대 기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했죠. 돈을 던지며 떠나라고 했어요. 지수는 돈을 거절했어요.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잘 살아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준혁은 막지 못했죠. 비겁했어요. 26년 동안 후회했어요. 오늘 만난 여학생이 떠올랐죠. 윤서아. 지수를 닮은 눈빛. 그리고 목에서 반짝이던 뭔가.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내일 알아봐야겠어. 준혁은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오래간만에 지수 꿈을 꿨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서아가 학교에 도착했죠.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새벽 4시에 깼거든요. 목이 뻣뻣하고 허리도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으니까요. 의대 정문 앞을 걷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다들 한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거 봐. 벤츠. 와, 저거 마이바흐 아니야? 누구 기다리는 거야? 서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정문 앞에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죠. 길고 반짝이는 차체가 햇빛에 광택이 났어요. 서아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고 했어요.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혹시 윤서아 학생이신가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40대쯤 되어 보였죠. 단정한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네. 근데 누구세요? 저는 강중그룹 회장님 비서 박재현입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서아가 눈을 깜빡였어요. 저요? 왜요? 어제 도움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아는 당황했어요. 감사 인사라니. 당연히 한 건데요. 주변 학생들이 수군거렸죠. 저 외모야? 회장이 찾는다고? 강중그룹이면 대기업 아니야? 저 수업 있어서요. 괜찮아지셔서 다행이라는 말 전해주세요. 당당한 목소리였죠.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됩니다. 그때 벤츠 뒷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내렸죠. 준혁이었어요.
어제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검은 코트에 검은 정장, 단정하게 빗은 머리. 어제 국밥집에서 본 피곤한 아저씨가 아니었죠.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수천억 자산가의 위험이랄까요?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학생들이 더 웅성거렸죠. 저 사람 누구야? 강중그룹 회장이래. 저 여자애랑 무슨 사이야? 서하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기죽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준혁이 서하에게 다가왔어요. 천천히 걸어서 가까이 왔죠. 서하 얼굴을 보는 순간 또 멈칫했어요. 아침 햇빛 아래서 보니 더 닮았죠. 지수, 26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눈빛이, 코가, 입모양이 전부 겹쳐 보였어요. 아저씨? 서하가 불렀어요. 준혁이 정신을 차렸죠. 아, 미안해요. 멍하게 쳐다봤네. 살짝 웃었지만 눈빛은 복잡했어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준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깊이 숙였죠. 서하가 당황했어요. 대기업 회장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요. 서하가 손을 저었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도와주는 거 쉽지 않아요. 게다가 병원까지 따라와 줬잖아요. 의대생이니까요.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준혁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수도 그랬지. 돈이나 권력에 절대 기죽지 않았어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감사하지만 저 수업도 있고 과외도 있어서요. 서하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바쁘시구나.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서하의 대답은 짧았지만 무례하지 않았어요. 자기 할 일이 있다는 걸 분명히 했을 뿐이죠. 준혁은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돈 앞에 굽실거리지 않는 모습이요. 그럼 명함이라도 드릴게요. 준혁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 서하가 어색하게 받았죠. 강준혁? 강준그룹 회장. 금색 글씨가 반짝였어요. 고급스러운 종이. 서하 손에 들린 명함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지만 버리긴 그러니까 일단 가방에 넣었어요. 서하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준혁의 눈이 서하의 목에 머물렀죠. 옷 사이로 목걸이가 살짝 보였어요. 반쪽 하트. 아침 햇빛에 반짝였죠. 그 목걸이. 준혁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서하가 목을 만졌어요. 아, 이거요? 목걸이를 꺼내 보여줬죠. 반쪽 하트에 독특한 문양이 있었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죠. 덩굴 문양 같은 무늬, 이니셜. 자신이 26년 전에 만들었던 그 디자인이었어요. 예쁜 디자인이네요. 준혁이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죠. 엄마 유품이에요. 그 말에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께서, 네, 1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쓸쓸했죠. 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엄마 유품, 12년 전 돌아가셨다. 서하 나이가 25살. 계산이 맞았어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하가 고개를 갸웃했죠.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지? 하지만 숨길 이유는 없었어요. 윤지수요. 순간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지수, 26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버리고 보내버린 사람, 그 이름이었죠. 서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준혁의 얼굴이 갑자기 하얘졌거든요. 아, 네, 괜찮아요. 준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그냥
어머니 성함이 예쁘다고 생각해서.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서아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넘어갔어요. 그럼 저 수업 가볼게요. 네. 오늘 고마웠어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아가 돌아섰어요. 캠퍼스 안으로 걸어갔죠. 준혁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마른 어깨, 꿋꿋한 걸음걸이. 26년 전 지수도 저랬어요. 돌아서서 떠나가던 모습. 그때도 막지 못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다가왔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죠.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윤지수, 목걸이, 25살.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회장님? 재현아.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회장님. 저 학생. 자세히 알아봐줘. 윤서아. 그리고 어머니 윤지수. 전부 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준혁이 차에 올랐어요. 손이 떨렸죠. 지수야. 입술에서 이름이 새어나왔어요. 설마, 저 아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만약 진짜라면,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면 26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지수가 혼자 낳고, 혼자 키우고, 혼자 죽어갔다는 뜻이죠. 창밖으로 캠퍼스가 멀어져 갔어요. 서아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 준혁은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지수야, 미안해. 차 안에 침묵만 가득했어요. 며칠 후 강준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어요. 준혁이 책상에 앉아 있었죠. 비서 재현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읽어봐. 윤서아, 25세, 의대본과 2학년. 주소는 서울시 외곽 반지하 원룸입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관계는 외할머니 이복순 씨 81세. 현재 입원 중이고요. 부모는 아버지는 기록 없음. 어머니는 재현이 잠시 멈췄어요. 윤지수 12년 전 사망하셨습니다. 사인은 과로로 인한 심장 질환입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 있어? 네. 재현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사진이 나왔죠. 지수였어요. 나이 들어 있었지만 틀림없었어요. 힘들게 살았다는 게 보였어요. 준혁은 한참 동안 사진만 바라봤어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얼굴을 쓸었죠. 지수야. 서아 나이 25살. 헤어진 게 26년 전. 계산이 맞았어요. 그때 이미 임신한 거였죠. 혼자 낳고, 혼자 키우고, 혼자 죽어갔어요. 준혁은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재현아. 네, 회장님. 오늘 저녁에 그 국밥집 가자. 그날 저녁 준혁이 국밥집을 찾았어요. 평범한 옷차림으로 혼자였죠. 그때 그 아저씨? 서아가 밝게 웃었어요. 준혁은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죠. 내 딸이구나. 손님이 빠지고 서아가 잠깐 쉬었어요. 준혁 맞은편에 앉았죠. 자주 오시네요. 옛날에 자주 먹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몰라요. 26년 전에 헤어졌거든요. 준혁이 잠시 멈췄어요. 내 잘못으로요. 서아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서아 씨는 아버지는요? 서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몰라요. 얼굴도 이름도. 엄마가 안 알려주셨어요. 원망하세요? 글쎄요. 서아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엄마가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원망하지 말라고요? 네.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서아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막고 싶었으면 막았어야죠. 왜 못 막아요? 사랑했으면 붙잡았어야죠.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게 자기 얘기였으니까요. 마지막에 이상한 말도 있었어요. 뭐라고요? 언젠가 그 사람 만나면 엄마 대신 한 번만 안아주래요.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개를 숙였죠.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 아니에요.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때 서아가 테이블을 닦으려고 몸을 숙였어요. 목걸이가 옷 밖으로 흘러나왔죠. 반쪽 하트, 이니셜 J 하트 J. 준혁은 숨을 멈췄어요. 자신이 만든 그 목걸이였죠. 틀림없었어요. 이 아이가 내 딸이에요. 준혁은 주머니 속 상자를 만졌어요. 자신의 반쪽 목걸이가 들어 있었죠. 지금 보여줄까? 하지만 멈췄어요. 이 아이는 2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갑자기 나 내 아빠야라고 하면 충격만 줄 뿐이죠. 천천히 해야 해요. 먼저 가까워져야 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강미연의 사무실이죠. 준혁의 여동생이에요. 50대 초반 날카로운 인상에 차가운 눈빛. 강중그룹 전무이사였어요. 현우가 들어왔어요. 미연의 아들이죠. 30대 초반 야심 있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이거 봐요. 현우가 사진을 내밀었어요. 서아 사진이었죠. 윤서아, 25세, 의대생이에요. 삼촌이 요즘 자주 만나신대요. 미연이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눈을 가늘게 떴죠. 윤서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현우야, 혹시 이의 엄마 이름 알아? 윤지수래요. 12년 전에 죽었고요. 미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윤지수, 기억났어요. 26년 전 오빠가 사귀던 여자. 부모님이 돈 던지며 쫓아냈던 여자. 그때 미연도 옆에서 봤죠. 지수가 돈을 거절하고 돌아서던 모습을요. 이 여자, 오빠 딸이야.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짜요? 그럼 제 사촌인 거예요? 그렇지. 미연이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예요? 삼촌한테 자식이 생긴 거잖아요. 현우가 물었죠. 미연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현우야, 삼촌한테 자식이 없으면 누가 회사 물려받아? 저요? 그래. 근데 갑자기 딸이 나타나면? 현우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제야 이해가 됐죠. 제자리가 없어지는 거네요. 똑똑하네. 미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26년 동안 기다렸어. 오빠한테 자식 없으니까 현우가 후계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제 와서 딸이 나타나? 미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막아야 해.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발 못 들이게.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지켜봐. 오빠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미연이 서아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약점을 찾아. 누구나 약점은 있으니까. 늦은 밤 준혁은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앉았어요. 금고에서 목걸이 상자를 꺼냈죠. 반쪽 하트. 26년 동안 간직한 거예요. 지수야. 준혁이 목걸이를 손에 쥐었어요. 우리 딸이 있었구나. 나 몰래 낳고 혼자 키웠구나. 창밖에 달이 떠 있었어요. 준혁은 한참 동안 달을 바라봤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라도 지켜줄게. 우리 딸. 준혁은 목걸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부터 항상 갖고 다니기로 했죠. 언젠가 서아에게 보여줄 날을 위해서요. 며칠 후 강중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어요. 준혁이 비서를 불렀죠. 재현아,
서아 씨 할머니 입원비 알아봤어? 네, 3개월 밀려서 1,200만 원이고요. 수술비 2천만 원 따로 필요합니다. 다 갚아. 익명으로. 알겠습니다. 누가 냈는지 절대 알려주지 마.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말할 수 없었죠. 자신이 아버지라는 걸. 하지만 이렇게라도 돕고 싶었어요. 25년 동안 힘들게 살았으니까요. 이제라도 도와주고 싶었죠. 며칠 후 병원이었어요. 서아가 면회를 왔죠. 복도를 걷는데 간호사가 불렀어요. 윤서아 씨. 네. 좋은 소식이에요. 밀린 입원비 다 납부됐어요. 네. 서아가 멈췄어요. 수술비도요. 3,200만 원 전부 익명 후원이래요. 서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손을 짚었죠. 3,200만 원. 서아한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5년 넘게 모아야 하는 돈. 그걸 누가 한 번에 내줬어요. 누군지 정말 몰라요? 대행사 통해서 입금됐는데 정보 공개 안 된대요. 서아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죠. 병실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병원비가 다 납부됐대요. 수술비까지. 익명으로. 할머니도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누가? 몰라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해요. 공짜는 없다고 했잖아요. 서아의 표정이 복잡했죠.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글쎄다. 할머니도 걱정이 됐어요. 서아는 고마우면서도 찜찜했죠.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뭘 준다고 하면 조심해라. 꼭 대가를 바라는 거야. 며칠 후 국밥집이었어요. 준혁이 또 왔죠. 이제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았어요. 서아가 국밥을 가져다 주고 잠시 멈췄어요. 저기 혹시 아저씨가 해주신 거예요? 뭐가요? 할머니 병원비요. 누가 익명으로 내줬거든요. 준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죠.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 걸? 서아가 준혁을 바라봤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죠. 3,200만 원이나요. 모르는 사람이 그런 돈을 낼 리가 없는데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준혁이 웃었어요. 서아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나저나 할머니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술 날짜도 잡을 수 있대요. 서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진짜 다행이에요. 누군진 몰라도 감사하죠. 준혁은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이 놓였어요. 잘됐다. 웃는 모습이 지수랑 똑같아. 그날 밤 서아가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두운 골목길이었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그때 누군가 앞을 막아섰어요. 윤서아 씨 맞죠? 서아가 멈췄어요. 낯선 남자였죠. 정장 차림의 차가운 눈빛. 누구세요? 강현우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강준혁 회장님 조카예요. 서아의 눈이 커졌어요. 조카라고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서아가 경계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여기서 하세요. 서아는 따라갈 생각이 없었어요. 밤늦게 모르는 남자를 따라가는 건 위험하니까요. 현우가 피식 웃었어요. 경계심이 강하시네. 좋아요. 여기서 할게요. 현우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서울에서 사라져 주세요. 뭐라고요? 학교도 옮기고 삼촌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아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대신 이거 드릴게요. 현우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 수표가 들어 있었죠. 5억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서아는 봉투를 바라봤어요. 5억.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 하지만 서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지금 저한테 돈 주고 사라지라는 거예요? 네. 솔직히 말하면요. 현우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서아 씨 때문에 내가 곤란해지면 안 되니까. 서아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요. 서아가 봉투를 밀어냈어요. 현우 가슴에 봉투가 부딪혔죠. 우리 엄마가 그런 돈 받지 말랬어요. 나도 안 받아요.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네. 서아가 현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저희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당신들한테 돈 받고 사라질 생각은 더더욱 없어요. 서아가 현우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서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우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바라봤어요. 전화기를 꺼냈어요. 엄마, 나야. 돈으론 안 돼. 다른 방법 써야 할 것 같아. 서아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어요. 다리가 떨렸죠. 화가 났어요. 서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죠. 도시의 불빛에 가려서요. 엄마, 이런 기분이었어? 대답은 없었어요. 서아는 집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며칠 후였어요. 준혁은 결심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서아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두려웠죠.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하지만 숨기고 있는 게 더 비겁한 거였어요. 준혁이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가 알아낸 번호였죠. 서아 씨, 나 강준혁이에요. 국밥집 아저씨.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아, 그게... 국밥집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서아는 조금 의아했지만 넘어갔어요. 시간 되면 만나고 싶은데요.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데요? 전화로 하긴 어려워요. 만나서 할게요. 서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며칠 전 현우한테 당한 일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어요. 적어도 돈 던지면서 사라지라고 하진 않았으니까요. 알겠어요. 내일 저녁 괜찮으세요? 그래요. 내가 장소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준혁은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어요. 반쪽 하트. 26년 동안 간직한 거죠. 내일이면 이걸 서아에게 보여줄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야라고 말할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저녁 한강이 보이는 카페였어요. 준혁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하지? 100번도 넘게 연습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카페 문이 열렸어요. 서아가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방금 왔어요. 앉아요. 서아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되게 심각하신 것 같은데. 준혁은 심호흡을 했어요. 서아 씨, 내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26년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국밥집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 얘기예요. 준혁이 말을 이었어요. 집안에서 반대했어요. 나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그 사람은 집안이 어려웠거든요. 서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 사람한테 돈을 줬어요. 떠나라고. 그 사람은 돈을 거절했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서아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그 사람은 돈을 거절하고 떠났어요. 나는 막지 못했어요. 왜요? 비겁했죠. 부모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사람 이름이. 준혁이 서아를 바라봤어요. 윤지수였어요.
순간 서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서아 씨 어머니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면 당신이 준혁이 테이블 위에 상자를 열었어요. 반쪽 하트 목걸이가 나왔죠. 이거 서아 씨 목걸이랑 맞춰볼 수 있을까요? 서아의 손이 떨렸어요. 목에서 목걸이를 풀었죠. 두 개의 반쪽 하트가 나란히 놓였어요. 천천히 맞춰봤어요. 딱 완벽하게 맞았어요. 완전한 하트가 됐죠. 이니셜이 이어졌어요. 지수와 준혁. 서아는 완성된 하트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죠. 이게 뭐예요? 서아 씨.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25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눈앞에 있었죠. 서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왜 이제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서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혼자 낳고, 혼자 키우고, 혼자 아프다가, 혼자 죽었어요.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엄마 등 봤어요. 밤늦게 들어와서 쓰러지듯 자는 엄마 봤어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면 뭐해요? 다 지난 건데. 서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는 죽었어요. 12년 전에, 26년 전에 막았으면, 부모님한테 맞섰으면, 엄마가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근데 못 막았잖아요. 비겁하게. 그리고 이제 와서 아버지래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서아가 일어섰어요. 너무 늦었어요. 전부 다. 서아는 자기 목걸이를 테이블에 두고 돌아섰어요. 카페 문을 밀치고 나갔죠. 준혁은 테이블에 주저앉았어요. 완성된 하트 목걸이가 놓여 있었죠. 하지만 서아는 가져가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받아들일 리가 없지. 서아는 밤거리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25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말.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엄마 얼굴이 떠올랐죠.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엄마. 아파도 티 안 내고 웃는 엄마. 그 사람이 있었으면 엄마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근데 또 다른 생각도 들었죠. 엄마 편지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막고 싶었는데 못 막았던 거야. 원망하지 마. 엄마. 서아는 골목벽에 기대어 섰어요. 나 어떡해. 대답은 없었어요. 어둠만 가득했죠. 서아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서아는 준혁의 연락을 받지 않았죠. 전화가 와도 끊었어요. 문자가 와도 읽지 않았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서아는 평소처럼 살았어요. 과외하고, 학교 가고, 저녁에 알바하고, 바쁘게 움직였죠. 그래야 생각을 안 할 수 있었거든요. 국밥집에는 준혁이 오지 않았어요. 서아가 피하는 걸 알았겠죠. 같은 시각 미연의 사무실이었어요. 미연이 전화를 끊었죠. 됐어. 기자한테 넘겼어. 현우가 물었어요. 언제 나와요? 내일 아침. 미연이 웃었어요. 돈으로 안 되면 여론으로 밀어붙여야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서아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죠. 유진이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서아야, 너 기사 봤어? 지금 난리야. 서아가 뉴스를 검색했어요.
단독 강중그룹 강준혁 회장, 숨겨둔 딸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진이 있었죠. 학교 다니는 모습, 국밥집에서 일하는 모습,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가난한 의대생, 알고 보니 재벌 회장 딸, 돈 노리고 접근했나, 의혹 증폭. 서아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처럼 써놨어요.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죠. 돈 냄새 맡고 찾아간 거 아님? 가난한 척하면서 재벌 노렸네 크크. 저런 애들이 제일 무서움. 서아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학교에 갔어요. 정문에서부터 시선이 느껴졌죠. 저 애래. 재벌 딸이라고.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냐? 연기 잘하네. 가난한 척하면서. 서아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죠. 하지만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죠. 수업이 시작됐지만 하나도 안 들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쉬는 시간이 됐어요. 누군가 다가왔죠. 야, 너 기사 나온 거 알아? 모르는 여학생이었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진짜 재벌 회장 딸이야? 그럼 왜 알바해? 아, 가난한 척해야 동정 받으니까?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야, 대답 좀 해봐. 그때 누군가 끼어들었어요. 너 뭐야? 남의 일에 왜 관심이야? 유진이었어요. 서아의 유일한 친구죠. 뭐야, 넌 또 뭔데? 걔 친구야. 그리고 너 기사만 보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유진이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서아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거 알아? 모르면 입 닥치고 있어. 여학생이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갔어요. 유진이 서아 옆에 앉았죠. 괜찮아?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죠. 나와.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자. 유진이 서아의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빈 강의실이었어요. 유진이 서아를 데리고 왔죠. 아무도 없었어요. 울어도 돼. 여기선 아무도 안 봐.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고 있던 게 터진 거죠. 유진이 서아 등을 쓸어줬어요. 한참 후 서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 고맙긴.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 서아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유진이니까 말해도 될 것 같았죠. 천천히 말했어요. 국밥집에서 만난 아저씨. 쓰러진 걸 구해준 것. 그 사람이 재벌 회장이었던 것. 며칠 전 들은 말. 내가 아버지예요. 유진이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기사가 터진 거야? 응. 근데 나는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오히려 피했어. 알아. 너 그런 애 아닌 거 나는 알아. 유진이가 서아 손을 잡았어요. 근데 그 사람. 진짜 내 아버지야? 목걸이가 맞았어. 엄마 목걸이랑. 서아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26년 전에 헤어졌대. 그 사람 부모가 엄마한테 돈 던지면서 사라지라고 했대. 엄마는 돈 안 받고 떠났고 그 사람은 막지 못했대. 비겁해서. 유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할 거야? 몰라. 서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25년 동안 없던 사람인데. 엄마 혼자 키웠는데. 근데 또 엄마가 편지에 그랬어. 원망하지 말라고.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라고. 유진이가 서아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응. 심지어 만나면 안아주라고 했어. 엄마 대신. 내 엄마 진짜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더 모르겠어. 서아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엄마가 기뻐할까? 유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아 어깨를 감싸줬죠. 천천히 생각해. 지금 당장 결정 안 해도 돼. 그리고 기사는 걱정 마. 사람들 금방 잊어. 다른 뉴스 나오면 관심 없어져. 서아가 유진이를 바라봤어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고맙긴. 친구잖아. 유진이가 웃었어요. 서아도 겨우 웃었죠. 억지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어요. 같은 날 아침이었어요. 준혁도 기사를 봤죠. 강중그룹 강준혁 회장, 숨겨둔 딸 있었다? 가난한 의대생, 돈 노리고 접근? 서아를 돈을 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이게 뭐야? 서아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거부했죠.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다니. 재현아. 네, 회장님. 이 기사 누가 낸 건지 알아봐. 지금 당장. 1시간 후였어요. 재현이 돌아왔죠. 확인됐습니다. 미연 전무님 쪽에서 흘린 것 같습니다. 준혁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확실해? 네. 기자가 받은 자료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현우 씨 비서실에서 나간 겁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내 동생이 내 딸한테 이런 짓을. 하지만 지금은 미연을 상대할 때가 아니었어요. 서아를 먼저 지켜야 했죠. 준혁은 결심했어요. 서아의 외할머니를 찾아가기로요. 서아는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를 수 있었죠. 그날 오후 병원이었어요. 준혁이 혼자 찾아왔죠. 병실 앞에 섰어요. 문패에 이복순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죠.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죠. 80대 초반 마르고 힘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누구세요? 저는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설마 그 강준혁? 우리 지수 그 도련님이야? 네, 저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요? 우리 지수 떠나보내고 20년 넘게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죠. 그때 준혁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죄송합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지수 씨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던졌을 때 막았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수 씨가 임신한 것도 몰랐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고 혼자 죽게 만든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죄할게요. 병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요. 일어나라니까요.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져 있었죠. 우리 지수가 죽을 때까지 자네 원망 안 했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편지에도 썼잖아요. 원망하지 말라고.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말이 서아한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자네한테 한 말이기도 해요. 지수가 그랬어요. 준혁 씨도 힘들었을 거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잣집 아들이 자기 뜻대로 살 수 있겠냐고. 그것도 그 사람 잘못만은 아니라고.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딸이 그렇게 속 깊은 아이였어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힘들면서도 남 탓 안 하고, 죽으면서도 원망 안 하고, 그렇게 착한 애가 너무 일찍 갔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요. 무릎 꿇는다고 지난 일이 돌아오는 거 아니야. 준혁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서아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할머니가 준혁을 바라봤어요. 자네 진심이에요? 서아 지켜주겠다는 거? 네. 목숨 걸고 약속합니다. 지수 씨한테 못해준 걸 서아한테는 해주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준혁을 한참 바라봤어요. 진심인지 살피는 눈빛이었죠. 오늘 기사 봤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서아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전화로 울먹이는 소리 들었어요.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기자회견? 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서아는 아무 잘못 없다고, 모든 건 제 책임이라고. 그러면 자네 체면은?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 딸이 힘들어하는데 체면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서아한테 강요하지 마요. 할머니가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아이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줘요. 2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하루아침에 받아들이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얼마가 걸리든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믿어볼게요.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잡았죠. 서아 잘 부탁해요.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준혁은 전화를 걸었어요. 재현아, 내일 기자회견 잡아. 오전 10시. 네. 갑자기요? 응. 할 말이 있어. 전화를 끊고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지수야, 이번엔 안 도망칠게. 그날 밤이었어요. 서아는 반지하 원룸에 앉아 있었죠. 불을 켜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손에는 엄마가 남긴 편지가 들려 있었죠. 몇 번이고 읽었던 편지.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서아는 편지를 펼쳤어요. 서아야, 엄마가 이 편지 쓸 때쯤이면 아마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더 오래 못 있어줘서.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아버지 얘기 한 번도 안 했지? 원망했을 거야. 우릴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서아야,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가 떠날 때 그 사람 얼굴 봤거든. 울고 있었어. 막고 싶었는데 못 막았던 거야. 서아는 이 부분에서 멈췄어요. 예전엔 이해가 안 됐죠. 막고 싶었으면 막았어야지. 왜 못 막아요? 그게 변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죠. 목걸이 맞추던 날. 떨리는 손. 붉어진 눈가. 비겁했죠. 부모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엄마는 그 사람 원망 안 해. 진짜야. 그러니까 너도 원망하지 마. 언젠가 그 사람 만나게 되면 엄마 대신 한 번만 안아줘. 엄마. 서아가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끝까지 그 사람 사랑했구나.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머니였죠. 여보세요? 서아야, 할머니야.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 밤에 할 얘기가 있어서. 할머니가 잠시 멈췄어요. 오늘 그 사람이 왔었어.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이요? 응, 내 아버지. 강준혁 씨. 서아는 말을 잃었어요. 병원에 왔어. 나한테. 뭐하러요? 무릎 꿇고 빌더라. 용서해달라고. 서아의 눈이 커졌어요. 무릎을요? 응. 병실 바닥에 꿇어 앉아서
예전에 너희 엄마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너한테는 잘하겠다고. 서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사람, 진심인 것 같아.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동안 후회하면서 살았대. 매일. 그리고 내일 기자회견 한대. 너 지키겠다고. 서아가 멈췄어요. 기자회견이요? 응. 진실 밝히겠대. 서아는 아무 잘못 없다고. 서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근데 할머니 생각은 한 번만 만나봐. 응? 할머니 부탁이야. 내 엄마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아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이 꺼졌죠. 어둠 속에 다시 혼자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강중그룹 본사 기자회견장이었어요. 기자들이 가득 찼죠.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준혁이 연단에 섰어요. 검은 정장, 단정한 모습.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죠. 밤새 잠을 못 잤거든요. 준혁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죠. 오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며칠 전 나온 기사에 대해서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윤서아 씨는 제 딸입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30년 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딸입니다. 그리고 제 잘못으로 25년 동안 몰랐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30년 전 저는 비겁했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던지며 그 사람을 쫓아냈을 때 막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 사람은 임신한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낳고 혼자 키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혁이 잠시 멈췄어요. 서아 씨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기사에 나온 것처럼 돈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피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모든 건 제 책임입니다. 30년 전에 막지 못한 것도 30년 동안 모른 것도 전부 제 잘못입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아 씨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그럼 윤서아 씨가 후계자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서아 씨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 꿈을 지켜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준혁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아버지니까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하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였어요. 미연이 회장실로 찾아왔죠.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오빠. 미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이게 뭐야? 왜 그런 말을 해? 준혁이 차갑게 바라봤어요. 할 말 있으면 해.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알아.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해? 해야 하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서아는 내 딸이야. 그게 사실이니까. 미연이 이를 갈았어요. 그 여자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집안을 흔들어? 서아는 나타난 게 아니야. 내가 찾은 거야. 준혁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내가 한 짓 다 알아. 미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기사 낸 거 네가 시킨 거지? 현우가 서아한테 돈 던진 것도 알아. 5억 주면서 떠나라고 했다며?
미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26년 전에 부모님이 지수한테 한 짓이랑 똑같아. 준혁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네 집은 내가 사들릴 거야. 시가보다 20%더 줄게. 그리고 회사에서 나가. 오빠, 미연이 소리쳤어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그냥 현우 미래를 위해서. 현우는 능력 있으면 살아남을 거야. 준혁이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리 뺏으려는 건 안 돼. 서류에 사인해. 일주일 안에. 안 그러면 내가 한 짓 전부 공개할 거야. 미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준혁의 눈빛이 진심이었거든요. 다시는 서아 앞에 나타나지 마. 미연이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남은 건 서아가 마음을 열어주는 것. 그게 남은 전부였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얼마가 걸리든. 그날 저녁이었어요. 서아는 기자회견 영상을 봤죠. 처음부터 끝까지. 서아 씨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모든 건 제 책임입니다. 아버지니까요. 그 말들이 귀에 맴돌았어요. 서아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죠. 준혁의 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떨렸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연결됐죠. 여보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저예요. 윤서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아 씨, 만나고 싶어요. 서아가 말했어요. 기자회견 봤어요. 할 말이 있어요. 네. 어디로 갈까요? 그 카페요. 저번에 만났던 곳.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아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엄마, 내가 잘하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왠지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한강이 보이는 카페였어요. 서아가 먼저 와 있었죠. 잠시 후 준혁이 들어왔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앉으세요. 저번에 만났을 때와는 다른 어색함이었죠.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기자회견 봤어요. 고마워요. 진실 말해줘서요. 저 때문에 회사 힘들어졌을 텐데. 그건 상관없어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서아 씨가 더 중요해요. 서아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죠. 낡은 편지였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받아들었죠. 엄마가 남긴 편지예요. 준혁이 편지를 펼쳤어요. 지수의 글씨가 보였죠. 30년 만에 보는 글씨였어요.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는 그 사람 원망 안 해. 진짜야. 그러니까 너도 원망하지 마. 언젠가 그 사람 만나게 되면 엄마 대신 한 번만 안아줘. 준혁이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숙였죠. 어깨가 떨렸어요. 지수가 이런 글을 남겼구나.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엔 이해가 안 됐어요. 버린 사람을 왜 원망하지 말라는 건지.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서아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엄마는 당신도 힘들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막고 싶었는데 못 막은 거라고. 그것도 당신 잘못만은 아니라고.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당신 편을 들어준 거예요. 죽으면서도 나는 자격이 없어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요. 서아가 말했어요. 근데 엄마가 원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원망하지 말래요. 안아주래요. 그게 엄마가 원한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아직도 복잡해요. 서아가 말했어요. 2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으니까,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봤으니까, 그냥 바로 받아들이긴 힘들어요. 알아요. 당연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완전히 밀어내긴 싫어요. 엄마가 원한 게 그거니까요.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봐요. 진짜요? 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긴 아직 어렵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혁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목걸이가 들어 있었죠. 2개의 반쪽 하트가 하나로 합쳐져 있었어요. 저번에 서아 씨가 두고 간 거 세공사한테 맡겼어요. 2개를 하나로 합쳤어요. 완성된 하트 목걸이였어요. 지수와 준혁. 30년 만에 하나가 됐죠. 서아 씨가 가져요. 엄마 거랑 내 거랑 합친 거니까. 서아는 목걸이를 바라봤어요. 완전해진 하트. 고마워요. 서아가 목걸이를 받았어요. 목에 걸었죠. 가슴 위에서 하트가 빛났어요.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어요. 한강에 도시의 불빛이 반사됐죠. 서아가 말했어요. 엄마가 안아주래요. 엄마 대신. 준혁이 서아를 바라봤어요. 서아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준혁도 일어났죠. 서아가 팔을 벌렸어요. 어색하게, 서툴게. 준혁은 잠시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서아를 안았죠. 25년 만에 포옹. 서아의 어깨가 떨렸어요. 준혁의 어깨도 떨렸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고마워요.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고 있었죠. 엄마가 원했던 것. 이제야 해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병원이었어요. 할머니가 수술을 받았죠. 서아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준혁도 함께 있었고요. 복도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긴장돼요? 준혁이 물었어요. 네. 할머니밖에 없어서.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죠. 준혁이 조심스럽게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서아는 움찔했지만 뿌리치지 않았죠. 잘 될 거예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서아가 준혁을 바라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2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죠. 어떻게 됐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만 잘하시면 돼요. 서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준혁이 재빨리 부축했죠. 괜찮아요? 네. 서아가 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준혁이 서아의 어깨를 감싸줬어요.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며칠 후 할머니가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서아와 준혁이 병실을 나왔죠. 복도를 나란히 걸었어요.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준혁이 말했어요. 이제 퇴원도 곧 할 수 있대요. 서아가 웃었어요. 며칠 만에 보는 웃음이었죠. 서아가 멈춰 섰어요. 병원비요. 익명으로 내주신 거. 이제 알아요. 당신이었죠? 준혁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들켰네. 왜 숨기셨어요? 그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으니까. 부담 줄까봐. 서아는 준혁을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그 돈 덕분에 할머니 수술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내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서아의 가슴에 박혔어요. 서아가 말을 꺼냈어요. 아빠. 준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아빠라고 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 어색하지만 불러보고 싶었어요.
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죠. 서아야. 처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딸의 이름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혁이 서아를 안았어요. 꽉. 서아도 안았죠. 병원 복도에 햇빛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을 감싸 안았죠. 따뜻한 빛. 25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됐어요. 서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죠. 엄마, 나 잘한 거 맞지?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처럼. 목에 걸린 하트 목걸이가 반짝였죠. 완전해진 하트. 지수와 준혁. 그리고 이제 서아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